정의보호 청구를 보면 강의 노트에 쭉 나와 있죠. 정의보호 청구를 보면 204조 보세요. 204조는 점유의 해수 동그라미요. 점유의 해수, 강의 노트 92페이지요. 그 다음에 반환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5조는 보유는 안 해도 돼. 그 다음에 반환 청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해수 청구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제거하고 예방하고 이렇게. 지금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정의보호 청구는 지역권하고 저당권 아니에요. 지역권, 저당권 아니고요. 유치권은 돼요. 유치권은 먼저 점유하잖아요. 그래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오른쪽 봐봐요. 오른쪽 봐가지고 CF 비교되어 있죠. 우리가 침해를 당하면 반환하고 방해 제거예요. 반환은 뭐냐 써 침해가 어떻게 당하냐 침탈. 반환은 침탈일 때 반환을 해요. 방해 제거는요 침탈 이외의 방법이에요. 침탈 말고 방해를 받을 때 방해 제거라고 그래요. 그럼 반환은 침탈 당했을 때만, 방해 제거는 침탈 말고. 그 다음에 염려지. 염려는 아직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해배상 담보.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여기 반환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인데 이게요 되게 간단한데 가끔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정의보호 청구권요. 근데 뭐 이것은 뭐 공부할 거리도 못해요. 너무나 간단해가지고요.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환 청구요. 먼저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다 얘기했죠. 지금 침해가 있을 때는 뭐다? 반환, 방해 제거. 침해가 없는 것은 뭐다? 방해, 예방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 자 204조요. 반환 청구를 봐요. 이 반환 청구를 뭐라 한다? 회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수. 자, 이렇게 보면 여기요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지금 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선생님 강의가 공법하고 학개론하고 중의서법을 다른 데다 이렇게 주고 있어요. 책을 같이 써가지고. 근데 그쪽에서도 자기네들 강의 있잖아요. 강의를 이렇게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민법은 뭐죠? 2명이잖아요. 고합 선생님하고요. 2명이고 지금 공법하고 개론은 없잖아요. 그래서 민공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다른 데서 거기서 자기네 선생님들 거 준다고 하니까 하나를 받아올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그쪽은 선생님이 2팀이거든요. 2팀인데 어떤 선생님을 줄 것인지를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엉뚱한 선생님 주면 안 받아오고요. 좀 괜찮은 선생님 주면은 그래서 민계공은 사실 이렇게 어느 정도 2팀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좋고요. 나머지는 2팀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암기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요. 알겠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학원의 합격률이 높은 이유도 팀이 한 팀으로 되어 있으니까 합격률이 높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다른 데를 보면 다 팀들이 막 3명, 4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뭐가 그러냐면 2차 같은 과목은 막 2, 3, 4명 들으면 있잖아요. 그럼 합격 못 해요. 알겠죠? 2차는 암기 과목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듣는 소리가 계속적으로 반복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제 민법과 개론은 누구를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민법과 개론은요. 왜냐면 이건 논리 과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크게 이제 문제는 없는데 공법은 약간 문제가 돼요. 공법은요, 약간 이제 암기, 그래서 지금 거기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인데 그 중에서 암기 코드로 하지 않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거를 강의를 달라고 하려고요. 왜냐면 우리 선생님 아마 암기 코드를 해요? 안 해? 안 해? 암기 코드 안 해?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받아도 되겠네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하면 골치 아파요. 암기 코드를 하면 암기 코드가 달라지면 사실 강의 안 듣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다른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을 듣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 우리 학원 선생님이 2차 과목 다 잘하니까 크게 문제는 없지만 암기 과목이 너무 다르면 여러분요 나중에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요 2중 3중고가 돼요. 그러니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알았죠? 차라리 그냥 강의 마음에 안 들고 강의 못해도 그냥 꾸역꾸역 가는 게 나아요. 알았죠?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차 과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암기 코드 막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강의를 들어보면 좋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법은 이제 고합 선생님 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개론하고 공법만 받을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학원 거를 뭐 전번주에 가지고 싹 쓸어갔다 가더라고요. 내가 지금 약간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고 쓸어가야지. 아니 물론 주기로 했는데 계속 줬는데 그래서요. 우리도요 가져와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네들도 준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두 팀이 있는 것이 민법 개론 공법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듣긴 들어요. 워낙 중요한 과목이니까요. 근데 사실 뭐 공법은 조금 할까 말까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쪽에 있는 선생님이 뭐냐면 이렇게 암기 코드로 해서 않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가져와도 큰 문제가 없다고 싶어서 그렇지 만약에 암기 코드라면 안 가져와요. 왜냐면 그것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마다 있잖아요. 피해가 너무나 크죠. 그래서 2차 과목은 여러분요
그러니까 보면 어느 뭐 출판사들이나 보면은 뭐 메이저급 보면은 선생님들이 한 5팀씩 있잖아요. 그게 그 학생들이 그래서 합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았죠?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듣는 거예요. 다 열려 있으니까. 다 열려 있으니까 다 있다 듣다 보니까 뭐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런 봐봐요. 내 민법 강의 들었는데 한 번 들었는데 그 다음에 내 거 듣고 나 다른 선생님 강의 들으면 그 선생님이 더 잘한 것처럼 보이죠. 왜요? 들리니까.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와서 이 강의를 듣죠. 그럼 이 강의가 더 다른 것처럼 보죠. 물론 강의 차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근데 1차 과목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크게 관심 없어. 관계가 없어. 근데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암기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암기 코드가 조금 재밌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강의를 엄청 잘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암기 코드가 좀 다르면 좀 암기가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런데요, 듣고 나면 사실 그 암기 코드를 그걸 암기하려면 몇 번 정도 들어야 돼? 5번 정도 들어야 되거든요. 차라리 그러려니 우리 학생 학원 선생님 강의를 잘하든 뭐든 그걸 계속 듣는 게 낫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학원 2차 선생님들이 레벨이 다른 데 비해서 떨어진 선생님 한 분도 없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관계는 없는데 그래서 공법은 고민을 조금 가져올 것 같고 고민했는데 그래서 뭐 암기 코드를 해서 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친한 선생님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요, 그 반환 및 애수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어리 커서 여기서 침탈을 하죠. 침탈. 침탈은요 여기서 뭔다 절도하고 강도만 얘기해. 침탈은 다른 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봐봐요. 여기서 봐봐. 임의로 인도했다. 인도란 말이 나오죠. 인도했단 말은 내가 스스로 줬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절대로 발언 청구 못해요. 기망이다. 사기를 당해서 줬다 이 말이죠. 이것도 절대로 안 돼요. 알겠죠? 반드시 절도 강도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뭐라 한다? 침탈자라고 그래요. 이 침탈자에 뭐가 있어요? 상속인. 상속인은 포괄 승계인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뭐라 할 수 있다?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손해배상. 알겠죠? 여기 봐봐요. 여기 손해배상이죠? 여기 손해배상. 여기 손해배상은 뭐예요? 손해배상은 여기서 1년이에요. 무슨 기간이다? 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 그래서 1년이고 출소기간이 돼요. 출소를 뭐죠?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돼. 소송. 그걸 출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송으로. 알았죠? 말로 하면 절대로 안 돼. 그 다음에 이 손해배상은요. 이 손해배상은 뭐냐? 이것은 순수한 채권이에요. 이건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물건은 뭐죠? 반환 청구권이 물건이죠. 아시겠죠? 손해배상은 채권법에 있어야 되는데요. 편의상 여기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에요. 뭐가 물권적 청구권이다? 반환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고요. 이걸 이제 병한테 넘기죠. 병을 뭐라 한다? 특별 승계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 승계 누가 있죠? 특별 승계는 누가 있어? 이걸 뭐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임차인도 있을 것이고 알겠죠? 그러면 이 특별 승계인이 선이이냐 악이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선이이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악이이다.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가 있어요. 반환을.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선이죠. 선이면 여기 누구죠? 정은요 뭐를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뭐죠? 반환 청구가 안 돼요. 이걸 엄표밀의 법칙이죠. 선이한테 반환 청구 못하니까 선이로부터 넘겨받은 사람한테도 선악 불문하고 반환 청구 못해.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오고 다른 시험은 여기까지 나온 시험이 없어요. 우리만 여기까지 나왔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반환 그 다음에 해소 청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유치권자 있죠. 유치권자. 여러분 유치권자도 이것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런데 유치권자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어요. 점유하니까. 누구는 없다고?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자, 204조 봤죠? 그 다음에 여기 205조는요. 이 205조는 방해 제거예요. 제거 청구. 봐봐. 제거는 뭐냐면 제거는 침탈 빼고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를 받고 있을 때 침탈 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요 내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어. 그럼 나오라고 해야죠. 지금 앉아있잖아요. 나오라고 해야죠. 그걸 방해 제거라고 그래.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내 책상 훔쳐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환 청구는 아니고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이것을 제거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방해 제거는 제거 및 뭐란다? 손해배상이요. 손해배상. 그런데 우리 법조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 됐어. 종료한 날부터 1년. 알겠죠? 이렇게. 이건 뭐다? 출소 기간이에요. 자, 지금부터 방해 제거라고 하는 것은 제거는 진행 중일 때, 방해가 진행 중일 때 방해 제거란 말을 써. 그러니까 방해가 결과에 대해서는 안 돼요. 안 돼. 이 봐봐. 내가 딱 갔더니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났어. 그럼 옆으로 비켰단 말이죠. 내가요, 뭐라고 한다? 당신 왜 내 자리에 앉아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미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미 나오면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방해 제거란 말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다리가 부러져 있어.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면 수리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비용을 달라고 해야죠. 손해배상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5조에는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라고 돼 있어. 이때 1년은 손해배상에만 해당하고 방해 제거에는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중요해. 어디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만 해당한다. 여기서 봐봐.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면요,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죠. 우리 시험에요,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하는데 방해가 종료가 됐다. 종료가 됐을 때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28회인가 그때 나왔다면 9회인가. 알겠죠? OX, X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알아야 돼. 방해가 종료가 되면 결과죠? 결과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진행 중일 때는 뭐 방해 제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봐봐. 방해 제거 청구죠? 이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 방해를 제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방해 제거에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가?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비용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비용을 청구를 못 해요. 방해 제거. 그 다음에 공사. 옆에서 공사를 해. 공사로 해서 방해받아. 옛날에 우리가 여기요, 오후에 강의하는데 저쪽 건물에서 공사하는데 여기까지만 올려가지고 강의를 못 했잖아요. 알았죠? 소음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공사로 인해서 방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도 뭐 할 수 있다? 방해 제거를 청구하는데, 공사가 뭐가 되거나 완성되거나 완성. 그 다음에 1년이 경과되죠? 그럴 때는 뭐 한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완성되거나 1년이 경과하죠? 그러면 방해 제거는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는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이 말이죠. 제거는 청구 못해. 뭐만? 손해배상만 청구한다. 손해배상만.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만 청구해. 자, 그 다음에 206조. 염려. 그럼 염려란 말이 무슨 말이죠? 염려는 침해가 있다, 없다? 침해가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손해배상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논리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있으면 언제 침해가 되죠? 언제 침해가 되죠? 언제 침해가 돼?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없죠. 그래서 뭐다? 1년이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1년이 없어. 여기는 다 1년이 있죠. 여기는 1년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한다?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그래. 담보. 손해배상은 있어, 없어? 없죠. 손해배상이 아니고 담보라고 그래. 여기는 왜 또는이냐? 여기 및 그러면 안 돼. 및 그러면 안 돼. 및. 다른 데는 침해가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여기는 침해가 없으니까 둘 중 하나. 너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옆에 있는 그 돌담이요, 비에 의해서 쓰러질 것 같아. 쓰러지면 우리 집 덮치잖아요. 그러니까 너 방호공사, 보강공사 할래?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 너 공사하지 않으면 그게 쓰러지면 우리 집이 피해를 입는데, 피해를 입으면 너가 손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 손해배상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럼 니네 집에다가 그러면은 담보 좀 잡아달라. 조건부로. 이것이 침해돼가지고 피해가 입으면 1,000만 원 정도가 예상됐는데 1,000만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저당을 잡아달라.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뭘 한다? 예방하든지 담보하든지 이렇게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언제 쓰러질지 모르니까 1년이라는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공사로 인해서는 우리가요, 염려가 생길 수 있어, 없어? 있죠. 우리가요, 옆집 건물 공사할 때요, 그 옆에 있는 건물이 집안이 너무 연약해서 그 옆에 있는 건물들 다 금이 가서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런데 또 옆에서 또 공사한다. 거의 뭐 같은 집안이니까요. 그럼 우리가 또 똑같은 피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공사를 이랬으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공사 중지를 청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가 보면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돼 있죠. 이 세 가지가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고 서로가 차이점이 있는 거 조금씩 있어. 반환 청구하고 방해 제거는 1년이 있고 및 손해배상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예방은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고 1년이 없고. 그런데요, 방해 제거하고 염려는요, 예방은요, 두 가지는 다 무슨 규정이 있어?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죠. 생각을 해봐. 반환 청구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있을 수가 없죠. 생각 좀 해보세요. 반환 청구는 왜 누가 빼앗아서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이미 훔쳐갔는데 뭘 그걸로 인해서 침해를 받을 염려가 어디가 있어요? 공사로 인해서. 공사 나가서 옆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반환 청구는 누군가가 훔쳐갔다는 거잖아요. 침탈.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공사로 인해서 침해를 받는다는 말이 반환 청구에서는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비교 정리를 한번 봐봐. 박스에 비교 정리. 자, 비교 정리 봤어요? 그 비교 정리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반환은 침탈이고 제거는 침탈 이외고 예방은 염려고 및 손해배상 및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 담보고 1년 1년인데 없고 공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 두 개는 있고 아시겠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요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점유보호 청구를 한번 보셔요. 자, 46권 봤어요? 자, 1번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 몇 년이다? 1년. 무슨 기간? 철소 기간. 점유 보조자 줄고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점유 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거기다가 자력 구제권만 있다. 뭐만 있다? 자력 구제권만 있다. 3번 직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 임차인 임의로 동그라미 임의로는 침탈이 아니다 이 말. 침탈 X죠. 임의로 이전했죠. 간접 점유자 줄고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자 점유가 침탈 동그라미 침탈 절도 강도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임의로니까 임의로는 침탈이 아니죠. 4번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했다.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악이다. 악이? 여기 봐봐. 우리가 반환 청구할 때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이 선의이면 뭐 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악이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딱 암기해야 돼. 그래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공사는요. 공사 착수 몇 년이 경과? 1년이 경과. 공사가 완성. 경과하거나 동그라미 또는이야. 또는 둘 중 하나. 그러니까요. 1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안 돼. 완성되기 전에도. 공사가 완성이 되면 1년이 경과되기 전에도 된다 안 된다? 안 돼. 둘 중 하나. 제가 중과하지 못한다. 옆줄을 긋고서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손해배상만 청구 이렇게. 다음에 47번. 직접 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점유권을 뭐한다? 침탈이죠? 그럼 우리가 직접 점유자가 침탈이면 누구도 침탈이다?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다. 간접 점유자도 침탈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을 만약 주었다 말이죠? 침탈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 3번 점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점유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점유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 줄고 선의의 특별 승계인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이 된다. OX X 이렇게. 자, 가사상 영업상 이걸 뭐라고 그래? 점유 보조자. 다시 가사상 영업상 뭐라고 그래?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가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 주고 점유죠. 점유인데 뭐는 없어? 점유자는 아니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점유는 하니까 뭐는 있다? 자력 구제권은 있다. 자력 구제권 이렇게. 5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무슨 기간이다? 출소 기간이다. 48 갑이 도서관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의리 동그라미. 그러니까 도서관 가면 절대로 못 놓고 자리 비우면 안 돼. 알겠죠? 훔쳐 동그라미 침탈. 이런 사실은 모르는 병에게 무상으로 빌려줬다. 모르는 병 특별 승계인이 선이죠. 여러분 선이한테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1번 갑은 점유 침탈을 이유로 을에게 노트북의 반환을 할 수 있으나 청구할 수 있으나 줄거 뭐는 청구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줄거 손해배상 청구. 여러분 손해배상은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돼. 지금 을이 잘못했어 안 했어? 했죠. 훔쳤으니까. 병은 특포갈 승계는 줄거 포갈 승계는 상속인이에요. 무상으로 공짜로 빌려줬으면 뭐라고 한다? 사용대차죠. 이건 포괄 승계인 상속인이 아니란 말이죠. 틀렸어. 그러니까 아예 틀렸어. 알겠죠? 갑은 병에게 점유 침탈을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3번 몇 년 안에 1년 무슨 기간? 출소. 알겠죠? 소자가 잘못됐네요. 소자가 출소할 때 소가 잘못됐어. 알겠죠?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여기 봐봐. 소송할 때 있죠. 소송 이렇게 해야 돼. 알겠죠?
이 출소, 저 장수할 때 소자, 이거 장수. 알겠죠? 이거 아니라고. 출소. 알겠죠? 관계없어. 그냥 지워버려. 쓰지 말고 한문 지워버려. 알겠죠? 출소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자, 출소, 소자 잘못됐어. 자, 4번. 병은 노트북에 대한 선의 취득을 이유로 선의 취득 줄고, 써있지만 유효한 거래 행위 이렇게. 유효한 거래 행위가 있어. 거래 행위. 가로 여기다 써. 매매 교환 증여 경매. 매매 교환 증여 경매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선의 취득을 해. 매매 교환 증여 경매. 그런데 여기는 맨 위에서 문제가 뭐라 나왔죠? 무상으로 빌려주죠. 그래서 사용대차라고 그래. 사용대차.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다 아니다? 아니죠. 선의 취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할 수 없다. 5번. 갑은 을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하여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점유 침탈 이유로 노트북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갑은 소유권이 침해당했죠. 소유권으로도 반환 청구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뭘 한다? 동시에 점유하죠. 그래서 점유권에 의해서도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그럼 맨 앞에 이제 봐. 1번. 47번이 뭐? 47번이 틀린 점이 뭐냐고요? 아, 질문 것이 틀린 것이라고? 아, 그럼 고쳐요. 옳은 것은 뭐로 고쳐요? 틀린 것. 그럼 맞아요? 아, 뭐, 나 문제만 봐가지고. 자, 직접 점유자가 제3자로부터 점유를 침탈당하더라도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에서 할 수 없다. 1번 틀렸죠. 2번요. 유실물을 우연히 습득하죠. 우연히 습득하면은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2번 맞죠? 2번 옳은 거죠. 자, 3번은요. 선의의 특별 승계는 상대방이 되지 않죠. 4번은요. 4번은 영업상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한 자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죠. 5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 이상 출속이 아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 5번은 틀리고, 아, 그러니까 이런요. 그냥 옳은 것은 맞고요. 정답은 2번으로. 정답은 2번으로. 알겠죠? 47번의 정답은 2번으로. 됐나요, 지금? 오케이. 다시 이제 맨 앞으로 와. 맨 앞으로. 점유권. 이제 점유권 다 했죠? 점유권 다 했죠? 자, 지금부터 본단 말이죠. 자, 32번. 자, 1번. 과실 없이 줄고. 잘못 없이죠? 과실을 수치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 줄고. 맨 끝에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돼. 잘못 없으면. 악의 점유자는 원래 과실을 수치 못하고 수치하면 반환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러 수치를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돼. 근데 여기 지금 뭐라 나왔죠? 과실 없이. 그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맨 앞에. 그러니까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 1번 틀렸어. 2번. 전후 양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을 때 점유는 동그라미, 계속 동그라미 추정. 3번.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한다. 추정. 본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4번. 선이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죠. 패소 동그라미. 언제부터 악이 소가 제기된 때. 그 다음에 써. 거기다가 밑에다 두 개를 더 써. 뭘 써야 돼? 두 개를 더 써. 뭐라고 써야 돼? 폭력하고 은비하고. 자, 그 다음에 4번. 선이 했죠? 5번. 타주 점유자에게도 유익비 사원청권이 뭐 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다. 알겠죠? 우리는 비용사항청권 줄고 유익비 사원청권 선의, 악의, 점유자 불문해. 선의, 악의, 점유자.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당연히 비용사항을 청구할 수도 있죠. 왜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지출하죠? 당연히 청구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 자, 33번. 옳지 않는 것. 1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 본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 동그라미 침탈. 맨 끝에 반환 밑이에요. 또는 그러면 안 돼. 손해배상 청구. 3번.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3번 틀렸네. 4번. 점유 침탈, 봐봐.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 그걸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5번. 점유권의 기난소와 본권의 기난소는 서로 영향을 미쳐. 봐봐. 우리가 물권을 어떻게 뭐래? 물권은 점유권하고 뭐라고 얘기해? 본권 이렇게 비교하죠? 두 가지 이렇게 비교되죠? 점유권과 본권은 서로가 비교가 돼서 평행으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서로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자, 54번, 34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죠? 선이 평온 공인하게 점유하면서 추정도로면 추정. 이때 추정은 뭐다? 이때 추정 뭐다?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 이렇게. 2번. 승계치자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 줄고 아울러 주장 점유의 병합 이렇게. 점유의 병합 모두 승계 하자도 승계 이렇게. 재밌는 말이죠. 우리 다른 시험은 다 이렇게 임치 기타 관계 이렇게 나와. 줄거봐. 임치 기타 관계 줄거봐. 이걸 뭐란다? 점유 매개 관계라고 얘기해. 그럼 봐봐. 여기 봐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봐봐요. 우리가 간접점유 보면 뭐라 나오냐? 간접점유 이렇게 나와.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임치, 유치권 이런 말이 있나? 지상권,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요 사용대차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임대차, 그 다음에 뭐죠? 임치, 기타의 관계 이렇게 돼 있어. 항상 기타의 관계. 이 임치 기타 관계를 말한다. 점유 매개 관계 이걸 얘기하거든요. 점유 매개 관계. 근데 다른 국가고시는 임치가 맨 뒤에 있잖아요. 맨 뒤에 있어 임치가. 그러니까 임치 기타 관계 이렇게 얘기해. 이걸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는 우리는 임치가 시험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지상권 기타의 관계, 전세권 기타의 관계, 임대차 기타 관계 이렇게 나와. 우리 시험은. 알겠죠? 근데 다른 모든 국가고시에 보면 다 뭐라고 나온다? 점유 매개 관계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때 보면 임치 기타 관계. 임치를 먼저 물건 맡긴 거죠. 물건 보관시킨 거죠. 수취인, 임치인. 그래 임치 계약이죠. 이것도 점유 매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시험에 나와. 임치 기타 관계. 근데 우리 시험에는 보통 어떻게 나온다?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이렇게 나와. 알겠죠? 보통. 그래서 이걸 뭔다? 이걸 점유 매개 관계. 간접으로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죠? 그런데 언제부터 하기로 본다? 언제부터? 소재기시. 확정될 때 틀렸죠? 소재기시부터 물어본다? 기로 본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뭐 하나가 없죠. 근데 5번이 없죠. 있네. 5번. 선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게는 뭐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의 점유자죠. 써봐. 과실수치라고 써봐. 과실수치. 썼어요? 자, 그러면 과실을 모두 몇 가지가 있어? 3가지. 무슨 과실?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 천연과실, 법정과실, 사용이. 그래서 점유 사용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왜? 선의점자는 사용이익을 말한다. 과실이죠. 과실을 수치하니까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35번. 갑과 을이 점유죠. 1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갑은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왜? 자, 봐봐. 자, 갑이 있죠? 건물이죠? 건물이죠? 자,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예요. 우리가 물권도 촉구에서 얘기했는데,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건물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건물 소유자가. 그러니까 이 건물이 갑인데 갑이 이것을 을한테 월세를 줬다 이 말이죠. 임대차. 그래도 누가 그럼 소유자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를 줬으면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도 갑은 소유자죠. 소유자가 대지 점유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다시 갑이 그 소유 건물을 누가 소유자? 을에게 임대했어.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죠? 왜? 임대 줬으니까. 그래도 건물 소유자가 뭐란다? 대지 점유자.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해됐나요? 항상 한 가지만 하면 돼.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자, 2번. 갑이 신축한 미등기 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된 을은 건물의 부지도 함께 봐봐. 내가 뭐라 했어?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만다? 점유한다. 이때 소유자는 법률상 소유자, 사실상 소유자를 포함한다. 사실상 소유자가 뭐죠? 건물을 샀는데 대금 다 줬는데 잔금 다 줬는데 등기만
안 되고 있죠. 이것을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라고 하죠. 이 사람도 뭐다? 소유자죠. 그러니까 뭐한다? 대지름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3번 갑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을이 경비원을 줄고 갑의 지시를 받아 줄고 경비원을이 갑의 지시. 봐봐. 항상 우리가요 점유보조자는 지시를 받는 거예요. 알겠죠? 지시. 그럼 점유보조자. 경비원도 뭐다? 점유보조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상 지배가 뭐라고 그랬죠? 점유. 그 다음 점유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4번 갑이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임대했죠. 갑이 을한테 임대했죠.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 갑에게는 뭐가 인정된다? 점유권이 인정된다. 뭐가 인정돼? 점유권이 인정이 된다. OX. 갑이 을한테 임대했는데 갑이 한테 점유권이 있어요? 임대해줬는데? 무슨 점유가 있어? 그렇죠. 간접점유. 임차인이 무슨 점유? 직접점유. 임대인이 무슨 점유? 간접점유. 5번 갑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갑이 등기 당시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줄고 갑이 등기 당시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렇게. 이전받았다. 이렇게.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 자, 봐. 판례가 뭐라고 했냐? 판례가 토지 있죠. 토지와 건물 달라. 토지를요 여기 을하고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어. 매매를 했을 때는 언제 이 사람이 토지를 인도받은 것으로 보죠? 언제 인도받은 거 보죠? 언제 인도받은 거 봐? 토지를 언제 인도받은 거 봐? 등기를 받을 때 인도받은 것으로 봐. 등기를 받을 때 인도받은 거. 토지는 우리가 건물은 이사 가면 되죠. 또 토지는 이사 갈 수가 없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장부요 등기를 이전받을 때 점유도 이전받은 것으로 봐. 그래 지금 그러면 5번 다시 읽어. 5번은 등기 당시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 여기 봐봐. 여기는 지금 매매죠. 매매는요 이전이죠. 근데 우리는 보존 등기는 뭐예요? 보존 등기는 첫머리 등기죠. 그 보존 등기는 누구한테 이전받은 것이 아니라고 제일 처음에 등기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라고 됐어요? 여기 중요한 키워드는 보존 등기. 이 말이 키워드야. 보존 등기는 내가 처음으로 하는 등기니까 맨 밑에 점유를 이전받았다 이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전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 보존 등기 이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있어야죠. 그 사람한테 넘겨받는 게 이전이죠. 여기는 뭐요? 보존이죠. 여기 매매 같은 경우는 이전받았죠. 언제 이전받았어? 등기를 할 때 이전받았다 이 말이지. 이전 등기는 매매했으니까. 근데 여기는 뭐요? 보존 등기잖아요. 보존은 첫머리 등기잖아요. 첫머리 등기로 누구한테 이전받아 안 받아? 안 받죠. 그것을 얘기해. 자, 36권 옳지 않는 것. 소유권하고 아까 말했죠. 점유권하고 본권은 서로가 같다 틀리다. 틀리죠. 서로 영향을 미쳐 못 미쳐? 못 미쳐.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 자주죠. 선의평온 공인하게 점유양수를 추정한다. 3번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하는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직 뭐만 된다? 동산만. 4번 공사로 방해를 받아 완성되기 전 줄고 그 다음에 공사 짝수 1년이 경과 줄고 둘 중 하나로 얘기했죠.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이 되면은 더 이상 방해 제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뭐만 된다? 손해배상만.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되어 있죠? 1년이 경과하였다. 1년이 경과했다. 그러면 더 이상 방해 제거 안 돼. 뭐만 된다? 손해배상만 된다. 5번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라고 해도 전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인 현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줄고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 자기 것만 얘가 누군지 알아? 지금 몰라. 그럼 무슨 점유로 추정해? 자주 점유로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